전 세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에요. 멕시코가 또 자원이 많아요. 석유나지, 리튬, 은광산. 요 멕시코도 지금 미국이 볼 때 약간 기분이 안 좋아요. 트럼프 이길 때는요, 다른 나라는 관세를 안 했는데 중국만 유독 엄청나게 올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중국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많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예요?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하나의 중국이다. 이거를 실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하나의 중국이다. 이거를 실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소수민족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소수민족만 해도 거의 한 50몇 개국 정도 돼요. 맞아요. 거의 미국의 주만큼 있어요. 네, 네. 근데 하나의 중국이라고 외쳤는데 네. 대만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도 독립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안정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최우선이에요. 중국의 가장 큰 고민은 독립을 해달라고 그 말 안 나오게끔 잘해줘야 돼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중국 땅덩어리가 있는데 민족은 한족이 90%가 넘어요. 그런데 땅은 60%가 소수민족 땅이에요. 60%나 돼요? 네. 여기서 한 군데가 독립을 선언해갖고 만약에 독립이 되잖아요. 도미노예요. 다 자기네들도 독립을 하겠다, 나라가 되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그건데 네. 일본에서 그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딱 요 프레임을 약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일본 총리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서 했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미국과 중국 싸움이에요. 네. 거기에 이쪽에 여러 부류가 있는 거고 네. 여기도 이렇게 부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잠깐 갔다가 여기도 잠깐 갔다가 맞아요. 그게 사는 방법인데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민감한 발언을 일본 총리가 했단 말이야. 네. 일본 총리가 내가 이렇게 하면 중국이 가만 안 있을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죠. 네. 건드린 거죠. 네. 그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중국을 자극한 거예요. 네. 그런데 다시 뾰루룩 해서 멕시코로 돌아가잖아요. 네네네. 자, 미국의 입장에서 네. 가뜩이나 중미, 남미 쪽에서 머리가 아파요. 왜 머리가 아파요? 자꾸 중국하고 러시아 애들이 여기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BYD 자동차를 건설한다든지 러시아에서 가스를 제공해 준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 국경지, 멕시코는 국경지대예요. 이 멕시코를 자꾸 자극을 해갖고 또 이 대통령하고 집권당이 민족주의 경향성이 많으니까 그걸 도와준다고 하니까 야, 너희 자립해. 니네 할 수 있어. 우리가 도와줄게. 한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는데. 한 본보기가 바로 베네수엘라. 자, 멕시코 떨겠어요, 안 떨겠어요?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죠. 콜롬비아 떨겠어요, 안 떨겠어요? 무섭죠. 또 하나 뭐죠? 그린란드. 네. 그린란드도 미국이 거기를 뭐 이렇게 통치하겠다는 네. 그런 게 이유가 뭐죠? 거기가 아마 자원이 많은 거죠. 자원이에요. 네. 자, 봐봐요. 베네수엘라 석유, 멕시코의 리튬과 그린란드에 뭐가 있어요? 풍부한 지하자원. 이런 것들을 미국이 다 선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란이 있죠, 이란. 네, 맞습니다. 네, 이란의 요즘에 그 시위대가 네네. 시위를 하면서 몇 명이 죽었느니 네. 이란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뭐 살기 힘들다고 지금 시위하는 이유가.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거기 가스, 석유, 자원의 나라예요. 맞습니다. 사우디 다음으로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봐요. 자원이 네. 많다고 해서 잘 사는 나라가 네. 아니라니까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왜 시위를 하겠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네. 제가 요 다음에 얘기를 할 게 있는데 한번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금값과 은값은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국제 금값과 국제 은값의 국내 금값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죠? 국제 금값이 오르면 국내 금값도 오르는 거고요. 네. 은값이 오르면 국내 은값도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유달리 우리나라가 금값이 비싸.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국내에 금과 은이 없어서 네.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 또 하나는 뭐냐면은 환율이에요.
환율이 어마어마하면 따따블이 되는 거예요. 금값이 올랐는데 거기 환율까지 올랐어. 그럼 국내 가격은 더 높아지는 거죠. 네. 이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이란도 물가가 치솟은데 거기에 환율까지 높아지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가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럴 때는 초인플레이션과 뭐 전쟁도 겪고 뭐 이럴 때 그 나라가 아 이거 어떡하지 망했네 이랬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달러하고 금이에요. 이건 전 세계에서 거의 불변하니까 달러 네. 있으면은 옛날에 제가 얘기했죠. 베트남 보트 피플 했을 때 네. 베트남에서 이제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막 포화가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그 보트 구명 보트에 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 탈 수 있고 누군 탈 수가 없었어요. 내 자식을 얹어주고 자기는 목숨을 끊더라도 얘만 살려주세요 하면 이거 애 실어주나요? 안 실어줘요. 뭐랑 같이 줘야 돼요? 금이랑 같이 줘야 돼요. 달러랑 같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해요. 베트남 전쟁 때 자기 자식의 목숨을 구한 사람들은요, 이 주머니 속에 금 조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 주인들한테 이 금을 주고 내 아들, 딸을 태워보낸 거예요. 네. 달러하고 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네.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란 쪽은요, 어떤 맹주 역할을 했던 나라예요. 네. 그쪽 주변에서요. 그리고 이런 그 든든한 나라가 이거 진짜 심각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이 인플레이션은요, 정말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지옥이에요. 삶이 지옥. 더 무서운 건 뭐예요? 공황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한번 인지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이만큼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게요, 너무너무 힘들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서로 정말 이기적이고요. 자기네 국민들만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립적이었을 때 절대 지고 싶지 않은 거죠. 중국과 미국은 내가 이 자존심 싸움에서 한 번만 더 꺾인다고 하면요,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패권이에요. 네. 예. 달러로 인해서, 미국의 부채로 인해서 달러의 위상이 떨어지는 걸 중국이 간파를 한 거고, 그 간파한 걸 콱 물고 절대 안 놓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봤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선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둘의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를 그렇게 해가지고 멕시코에 있는 여성 대통령이 보라는 거죠.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어, 새벽에. 네. 우리가 한번 해볼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또 무서운 사람 또 있겠죠? 김정은.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 새벽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깨어더니 쫙 끌고 가. 미치는 노릇이죠. 네. 야, 이거 한 번 잘못하다가 그건 끌고 간 거지만 참수할 수도 있겠구나. 네. 얼마나 큰 공포예요. 이게 다 뭐가 있어요? 자원. 만약에 미국이 멕시코를 직접적인 육지로 군대가 파견되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입김으로 어떠한 협박을 네.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외교상 우위를 좀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외교뿐만 아니라요, 우리 저기 시청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네. 은가 폭등입니다. 어. 만약에 이게 있어요.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석유 유추하는 이 과정에 외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이런 사태를 벌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망가거나 네. 모든 계약이 끊겨요. 네. 그러면 어디 통치 안에 들어가요? 미국 통치 안에 들어가요. 네. 미국과 적대적인 나라에 있는, 거기 와서 일하는 데는 다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중국이 거기 없을까요? 무조건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어떤 프레임이냐면, 자, 미국이 범죄 카르텔, 마약 카르텔, 독재 카르텔, 군부 카르텔, 그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아마 군부로 해서 이걸 구테타로 아마 이게 프레임을 바꿔버린 다음에 미국의 재판이 남아 있는데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고 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정책을 위한 사보타주라고 그래요.
이것도 경제요 또 나왔어요. 아까 이게 뭐냐면 이게 프랑스어인데 네. 보통은 노동자들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했을 때 잘하는 게 뭐예요? 보통 시위 잘하죠, 프랑스. 시위, 그렇죠. 네. 시위하고 또 뭐예요? 파업. 네. 혹시 태업이라고 알아요? 태업? 일은 해. 네. 근데 어떤 일을 하냐면은 생산력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일하는 척만 하는 거죠. 네. 그게 자기의 목적을 관철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보타주예요. 이게 태업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요. 사보타주는 약간 공격적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시설과 관계 있는 관리자, 그리고 이 시설을 갖고 있는 뭐 사장, 대표, 이런 사람들이 아주 큰 곤란을 느낄 수 있도록 시설을 망가뜨린다든지 아니면은 공장에 어떤 그 피해를 입히다든지 아니면 파괴를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일을 못하게끔 만들면서 자기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미국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뭐 대통령을 납치를 한다든가 그리고 석유 제반 시설에 군을 투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통치권을 갖는다든가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떤 국민들은 미국이 와서 우리의 그 어떤 독재적이고 어떤 강압적인 이런 시스템을 벗어나게 해주는구나 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주권 국가를 침해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싸우고 붙고 뭘 하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도 주권이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느냐 저는 이쪽에 생각이 더 많거든요. 그게 바로 사보타주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파괴하고 제한하고 통제하고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뭐가 떠오르냐면은 2026년 1월 1일부터 중국이 뭐 했어요? 은 수출을 제한할 수 있게 법을 만들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수입은 해요, 계속. 그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또 멕시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또 사보타주를 하겠죠. 네.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한테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뭐 아직까지 뭐 변화가 전혀 없네 하면서 갑자기 프레임을 또 뭐로 할 것 같아요? 마약이 들어갈 거예요. 범죄가 들어갈 거예요. 네. 처음부터 진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은 야 너네 멕시코 때문에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마약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범죄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안 되겠다 통제 좀 하자 하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한다면 국경지대를 봉쇄하고 네. 거기를 갖다가 정책적으로 통제시킬 거예요. 그게 바로 신호예요. 너희들 까불면 더 들어간다. 그러면 멕시코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뭐 저희 이제 중국에 은 수출 안 할게요. 듣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지금 상황이에요.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이렇게 대립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강대국들의 중국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인재들이 많고요. 미국은 또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겠어요. 이들이 이렇게 치닫았을 때 끝장을 갈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척 하면서 또 타협하면서 이렇게 좋아지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가게 된다면, 극단적인,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건과 사고도 예측할 수 없어요. 특히 지금 트럼프처럼. 네. 이게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남이 보는 눈이 내가 보는 눈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강압적이고 자기 우선주의고 독단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우려할 일입니다. 네. 이런 우려한 일이 있을 때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게 팽배해지겠어요? 자국 우선주의예요, 무조건. 그리고 자원에 무기합니다. 그러면은 안 그러겠어요? 자, 중국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각 나라들의 목을 콱 쥘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히토류. 히토류. 히토류도 나올 거예요. 네. 곧.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중국은 금시장과 은시장을 장악할 거예요. 이 금시장과 은시장을 빼앗기 싫은 미국이 조치가 또 있을 거예요. 계속 대립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립, 분쟁, 이런 모든 것은 바로 안전자산인 금과 은의 가격을 촉발시킬 겁니다.
누구도 못 말릴 정도로 명분이 있기 때문에 명분이 있으면은 3배, 4배, 5배, 10배를 올리더라도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관심 있게 지켜보면요. 돈이 흐르는 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의 지금 발언과 행동은요. 네. 솔직히 좋은 세상이 아니라 자꾸 행복하지 않은 세상으로 치닫고 있지만은 금은, 자산은 오히려 내가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인지를 하고 어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곳에 내가 투자를 하고 어떤 곳에 관심을 갖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